뉴욕 한인 산악인 3명이 워싱턴주 등반에 나섰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진영 후보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이 수용한 우크라 난민이 약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에서 증오범죄 정보 패널을 개최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산악인 3명이 워싱턴주 콜처크 피크 원정 등반에 나섰다가 눈산태를 만나 낭떠러지로 추락해 사망했다고 워싱턴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첼린 카운티는 지난 19일 워싱턴주 콜처크 피크에 등정 중 7,600피트 지점에서 눈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4명이 500피트 계곡으로 추락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젤린 카운티는 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60세 뉴욕 거주 여성, 66세 뉴저지 거주 남성, 53세 커네티컷주 남성 등 3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뉴욕의 한미 산악회 회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산악회 측도 계곡으로 추락한 4명 중 3명이 숨졌고 1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날 등정 때 1명은 베이스 캠프에 남고 6명이 함께 등반에 나섰으나 2명은 눈산태에 휩쓸리지 않아 목숨을 건졌고 다리가 부러진 대원 1명과 함께 하산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악회 생존 회원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8마일 눈길을 걸어 지난 20일 아침 8시 카운티 정부에 구조를 요청했고 구조대가 20일 오후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지만 또 다른 눈사태가 예보돼 구조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1일에도 악천후가 계속돼 구조에 나서지 못했고 눈보라가 그치면 헬리콥터를 동원해 시신 수습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진영 후보가 이제는 한인 사회를 위해 2세가 나서야 할 때라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강진영 후보가 어제 김용환 선거대책본부장, 이준영 대변인 등과 함께 본방송을 방문해 한인회장에 당선된다면 한인 2세들이 한인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욕 한인회 회장 후보 강진영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진강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뭐 욕심으로 뭐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제 자녀 그러니까 6살, 5살도 있어요. 자녀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한인회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출마 나왔습니다. 이어 강진영 후보는 현재 주류 사회에서 활약 중인 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기성세대와 2세, 그리고 더 나아가 3세, 4세들까지 고려해 모두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그 역사를 2세 분들이 많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하이라이트 하고요. 우리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거 3세, 4세들도 이제 그런 역사를 그리고 한국 뿌리를 알고 그리고 기억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것도 원합니다. 1세 분들의 경험을 많이 그러니까 받고요. 그리고 2세들 이제 실력 통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강 후보는 또 그동안의 한인 사회에 대한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변호사 협회만 아니고요. 그리고 한인회도 지금 뭐 4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차우준 회장님하고 같이 했잖아요. 한인회에 대해서 그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을 같이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 발전하고 성장을 시키고 막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2세들을 조금 믿어주고 조금 밀어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 선거대책본부장과 이준영 대변인도 강진영 후보가 정말 진실된 사람이며 또 한인 세대를 새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세의 젊은 리더라는 점을 밝히면서 강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강진영 후보님께서는 젊은 세대를 굉장히 아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많이 존경하시고 그래서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를 통합하는 너무나 훌륭한 적임자이십니다. 이민 관계가 한국에서 오는 이민 생활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태어난 우리 진강 후보 이러한 분들이 이제는 한인 동포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주장하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한편 강 후보는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한인회 총회에서 진행될 신임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오는 5월 1일자로 2년 임기의 뉴욕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지난 1960년대 이래 첫 2세 한인회장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간 미국이 수용한 우크라 난민이 약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우크라이나 지원 실적에 따르면 우크라 난민 수용을 위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단결이라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 난민 26만 7천 명을 수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4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 난민 포용 정책으로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인 중에 미국인 스폰서가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한 제도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도를 발표하면서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이 제도로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은 예상의 2.5배를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은 또 우크라이나인에게 19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해 전쟁 이재민 약 1,300만 명을 도왔으며 유럽 동맹국을 설득해 3억 4천만 달러를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포함해 전체 지원금은 130억 달러가 이미 지출됐고 추가로 연방의회에서 99억 달러를 승인받았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에서 증오범죄 정보 패널을 개최합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5시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안내와 토론회를 진행하는 행사인 증오범죄 정보 패널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엇이 증오범죄인지 그리고 증오범죄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주제 관련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로 한나유 뉴욕 카운티 검찰청 증오범죄팀 팀장, 조셉 김 킹스 카운티 검찰청 형사법원장, 조한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집행위원장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회는 강진영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이 담당하며 대한검찰협회와 주 뉴욕 한국총영사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로 번역돼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구인난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파업 건수가 전년보다 약 50%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넬대 노사관계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에서 파업 417건, 직장 폐쇄 7건 등 모두 424건의 조업 중단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279건보다 52%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또 파업 등 조업 중단 참가자도 22만 4천 명으로 전년의 14만 명보다 60%가 급증했고 조업 중단 일수 합계도 444만 일에 달했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요식업 중 34%가 조업 중단을 경험해 각 업종 중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스타벅스 종업원의 파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 교육부문은 참가 노동자 수의 60.4%를 차지했고 파업 일수의 56.3%를 차지하는 등 교육 분야 파업이 전체 파업 중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조업 중단의 원인은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것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 안전 문제가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을 돌파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22일 서울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9원이 올라 1,304.9원에 마감됐습니다. 이처럼 종가 기준 1,300원을 넘어선 것이 지난해 12월 19일 1,302.9원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환율은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로 10.3원 오른 1,306.2원에 개장한 뒤 1,300원대 초반에 움직였습니다. 원화 환율이 이처럼 치솟은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진 가운데 물가 상승 등 경제 지표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높일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한국과의 금리 차가 더욱 커지면서
한국의 여유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한국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달러화 사재기 등으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람이 1,096명에 이르는 등 6년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범인과 용의자 등을 포함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람이 1,0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1년 1,048명보다 약 5%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는 워싱턴 포스트가 경찰 총격 사망자를 자체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최대며 2017년 이후 6년째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날은 1년 365일 중 단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월 경찰 총격 사망자가 90명이 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지난해에는 12개월간 매달 90명 가까이 경찰총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총기 사망자 중 흑인 비율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2.5배가 높아 흑인 사망 비중이 높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만한 미국 제품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 활성화와 노동자의 부활을 위해 바이 아메리칸을 외치고 있지만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조차 미국이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 미국사 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사상 최대의 인프라 건설이 추진되면서 미국산 자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국산 원자재 비율은 지난해까지 55% 이상, 올해부터는 60% 이상이 돼야 하며 2029년부터는 75% 이상을 미국 제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인프라 원자재 대부분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다시 생산이 가능하지만 생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국산 원자재 부족이 바이 아메리칸은커녕 오히려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까지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항만 건설에 사용되는 원자재 중 많은 품목이 해외에서 생산되며 전기 장비 또한 모두 해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지킬 경우 항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건설 담당자들은 예외적으로 미국산이 아닌 해외 생산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요청했지만 기각을 당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 보증해주는 모기지 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주택관리국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의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신용도 등이 낮은 저소득층이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를 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정부에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모기지 대출을 돕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이 조치에 따라 보험을 이용해 27만 달러를 대출받은 경우 월 70달러 정도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생애 첫 주택보증보험은 연금법상 자기자본금 비율이 2%만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무려 11%에 달해 그동안 보험료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보험료를 대폭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12월 주택 매입자 6명 중 1명이 이 보험을 매입할 정도로 서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보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새해에도 주택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 건수를 전월보다 0.7% 감소한 연율 400만 건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통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가 계속된 것입니다. 지난달 매매 건수는 1년 전보다 무려 37%가 감소한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10년 10월 이후 최저입니다. 특히 지난달 거래된 주택의 중간 가격은 35만 9천 달러로 지난해 12월 36만 6,900달러보다 2%가량 떨어진 것이며 지난해 6월 역대 최고가 41만 3,800달러를 찍은 뒤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가 올랐으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31개월 동안 상승이 이어진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미사일을 쐈을 때 우리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일본을 언급하면서 미국 그리고 일본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늘 세 나라의 함정이 동해에 모여서 함께 미사일 방어 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해군 세종대왕함, 미 해군 베리함,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울릉도 동쪽 180km 지점에 배치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정해 한미일 함정들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탐지 추적해 요격하는 절차를 훈련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 전개에 이어 한미일이 함정연합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미일 동해 미사일 방어훈련은 북한이 일주일 동안 4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 한미일 함정들의 연합훈련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미일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동해 미사일 방어 훈련이 열리던 때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들이 모였습니다. 한미일 사령관들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훈련 방안과 해상 작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협의했는데 우리 해군 사령관급 장성이 일본을 방문한 건 초계기 마찰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로 부르는 오늘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실시된 데 대해 군은 각국 협력하에 응급성과 긴급성을 따져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 법원이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상 처음으로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간주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점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으며 민주정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전망했습니다. 뉴욕시가 2억 2,500만 달러치에 달하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장비 등을 5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한 인터넷 매체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15마일 떨어진 하마마스 지역의 해변에 4피트 크기의 둥근 공 모양의 물체가 발견돼 일본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연봉이 주가 하락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말콤 X의 유족들이 58년 피살 사건과 관련해 FBI와 CIA, 뉴욕시경 등이 배후라며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고객사들의 해고 감원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계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사상 최대 수준인 2,0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